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 약간 누추한 느낌이 너무 새벽부터 움직여서 그럴까요? 오늘은 새벽부터 방송이 많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한 방송사를 출입하면서 그 매번 오는 건데 매번 갈 때마다 좀 불친절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절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절, 겸손, 이거 다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일단 단어가 고리타분해,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친절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실 살면서 우리한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수준의 기회를 만들어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자, 제가 간증 시리즈의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건축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건축학과 대학원 수업도 가서 들었거든요. 학점을 정말 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내 건축의 대가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인욱 교수님이시라고요. 그 타대 교수님이셨는데 거기도 아마 겸임이시니까 가능하셨겠죠, 추강이. 그 교수님께서 세종문화회관의 실내 건축, 그리고 청와대의 실내 건축, 또 KTX의 그 VIP들이 타는 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 VIP 전용 칸의 실내 건축,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정상회의들, 그 공간을 디자인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들려주신 젊은 시절의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작업하실 일이 많으셨대요. 그러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는다, 이거는 필경, 경비 아저씨하고 대면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갈 때 거기 누구예요? 학생 누구야? 어디가? 이런 얘기 들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오 교수님께서 교수님 모교에 계실 때 기숙사에 계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그 왔다 갔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가서 밤에 늦게까지 있거나 밤을 새우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 번번이 이제 깐깐한 학교의 경비 아저씨, 저희 때는 수위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고 지금은 보안요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이 어르신들이 학생 이리 와봐,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할 때 사실은 본인 상황에 따라서,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친절하게 답변이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저 아시잖아요. 저 뭐 때문에 갑니다. 건축가과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예, 뭐 건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워낙 이제 젠틀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때도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폴더 인사로 인사 잘하고, 예, 아저씨 저 뭐 건축학과 몇 학번에 누군데 여기 작업하러 갑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죠? 하면서 이 학교에서 본인들이 밤새면서 작업하려고 놔뒀던 간식도 좀 나눠드리고 라면도 몇 봉지 갖다 드리고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에요. 평소에 인사 잘하고 착한 학생, 바른 학생 이렇게 돼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학부 끝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사회에 나가려고 할 무렵에 어느 날 그 아저씨께서 부르시더랍니다, 이 교수님을. 그래서 예, 아저씨 저 이제 조만간 졸업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학생 나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뭐 저는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건축밥 먹어야죠. 그랬더니 학생 나가서 일할 때 이분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 하면서 누군가의 연락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혹시 그 아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연락처가 누구의 연락처였느냐? 바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고위 관계자의 연락처였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경비를 보시던 이 아저씨가
그 관계자의 굉장히 가까운 집안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청와대에는 그 실내 건축을 다시 해야 될 수요가 있었는데, 실내 건축을 한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실 과거니까 실내 건축에 대한 개념도 많이 정립이 안 돼 있었고, 국내 전문가가 많지도 않았고, 소위 유학파도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믿을만하게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서 성실하고 또 안팎의 이야기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만큼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 아저씨가 이 학생이 학부 1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쭉 보셨을 때, 아, 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한다고 하고 성적도 좋다고 하고 교수님들 평판도 좋고 인성도 괜찮구나 해서 이 학생에게 이 실내 건축 관련 일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결국 도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이걸 좋게 평가를 받았고, 결국은 그래서 개인 사무실을 하면서 이 청와대 실내 건축을 맡으셨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이분의 인생에 큰 기회가 되었던 것이, 청와대에 실내 건축을 한다, 뭐 정치 상황을 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공기관의 어딘가를 건축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로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젊은 건축가였을 테니까 그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의 실내 건축, 또 이후에 도입될 초고속 열차의 그 대통령 전용칸 실내 건축,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업무를 따냄으로써 줄줄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굉장히 그 존경받는 노 교수가 되셨고, 이제 은퇴하고 출강을 가끔 하시는 정말 우리나라의 실내 건축 1세대 아주 그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만약에요, 그냥 학부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아, 저 아저씨는 나를 조석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아유,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 잘 안 하고 그냥 아, 아저씨 저 아시잖아요, 이러고 말았으면 이분한테 이런 벼락 같은 기회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삶에서 항상 세컨 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간에서 사람을 정면에서 이렇게 비추는 카메라 말고요. 방송국에 가면 3번, 4번, 5번 예능하면 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면,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정말 드러나는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가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는 나의 성실, 나의 친절을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교수님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주 가깝게 지내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후배가 이직을 준비하던 과정이었어요. 이게 재작년 겨울의 상황입니다. 재작년 겨울에서 작년 1월로 넘어가던 그 시점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아침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아, 제가 사실은 선배, 저희 회사 말고 다른 데를 다니려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하고 상황을 들어봤는데, 그 새로 사람이 필요했던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인력을 뽑거나 어느 정도 사람을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제가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뭐 불공정의 요소도 없겠고, 이미 전형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배, 혹시 이런 친구가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탈락 사유가 뭔가요? 그 선배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어. 그 친구는 나도 굉장히 유심히 봤고 아주 프라미싱한 후보자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준에 사람들이 딱 들어맞는 친구가 없어서 사실은 아무도 뽑지 않았어. 모든 사람에게 불합격을 통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선배, 그러면 이번에 인력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 이 회사는 인사 전형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맞춤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맞춰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면 이 친구한테는 사실 그 면접관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니까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애정이 없고 그 친구가 본인의 사정을 저한테 얘기 안 했으면 이 전형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없었겠죠. 이 후배는 만약에 누가 이 후배랑 싸웠다. 만약에 이 후배가 경찰서에 갔다 정말로 뭐 주치 사건으로 이러면 100% 상대방이 잘못했구나 라고 선입관을 가질 정도로 성실하고 정말 바르고 착함, 이게 사람 몸에 체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정말 친절한 친구예요. 그래서 태도가 아주 좋은 후배여서 그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힌트만 주었습니다. 제가 타사에 남의 회사 뭐 당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이 친구한테 A야, 이게 혹시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너가 최종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그분들하고 교감이 꽤 잘 된다는 느낌이었다면 너무 코를 빠뜨리지 말고 그 회사가 지금 제일 가려워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하면서 조금 기다려봐봐. 내 생각에는 기회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지만 힌트를 주었어요. 이 친구가 이뻤으니까 제가 기회를 주었겠죠. 해서 결국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극대화하면서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이 친구가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한테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최종에 올라왔던 몇 명의 친구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그 중에 한 자리에 이 친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경력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평소에 선배들한테 구려 그냥 이런 후배였으면 유심히 보지 않았겠죠. 인사도 잘 안 하고 서로 잘 모르고 이랬으면 대면 했을 텐데 그걸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친절한 사람, 기본적으로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베스트셀러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일하는 것들도 있고 기분이 관리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런 책도 있더군요. 결국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작은 친절, 특히 후배의 입장일 가능성이 클 때, 나이가 어릴 때 작은 친절 그리고 아주 작은 겸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 모두 친절하게 언제 어디서 나를 찍고 있을지 모를 세컨 카메라 주목하면서 생산적인 시간 보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였습니다.